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이제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남과 북이 합동으로 예행 연습을 했는데 북한이 정상 만찬에 제공할 옥류관 냉면 배달 연습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정의용 안보실장이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회동한 가운데 5월 중순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좀 표정이 평소보다 밝습니다. 이게 확실히 하루 전이다 보니까 뭐 우려도 많이 있었지만 설레는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요. 예, 기대도 많습니다. 어떠세요? 오늘도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내일 정말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예. 이런 것이 정말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큰 획을 긋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렇죠. 어제 과거에 정말 우리가 많이 북한의 잘못된 관행들을 봐왔기 때문에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사실은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번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북한이 먼저 제의했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훨씬 크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시민분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역시나 좀 기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많은 보셨나요? 분들의 기대가 잘 나타났고 또 정말로 높은 수준의 코멘트를 하시고 계신다는 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국민적 힘이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그 힘을 뒤에 바치시고 협상장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해서 비핵화의 진전도 이루고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도 하고 교류 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는 큰 틀이 내일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시민인 덕을 보는데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관심을 넘어서 아주 세세한 내용들까지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고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요. 아마 그렇게 우리 시민의 의식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높아진 데는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이런 매체의 그 역할이 상당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통해서 세세한 것들을 쭉 보도를 하고 그걸 보는 국민들이 그렇구나. 이 사안은 이렇구나. 지금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건 결국 우리 전문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지금 서게 됐다. 잘못 말씀드리면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 저희도 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북측과 남측이. 근데 냉면 배달 연습까지 할 정도로 지금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합동 예행 연습입니다. 예. 북측의 김창선 국무위원 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이라고 하는데 직접 내려와서 아주 동선과 카메라에 찍는 지점 이런 예. 것까지 다 점검하고 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행사 준비 자체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이번에는 우리가 호스트 측입니다. 예. 호스트 측에서는 그러한 행사장 준비라든가 절차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도 우리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방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최종 리허설인데 이 옥류관 냉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또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측에서 열리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먼저 제의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형태의 회담인데 장소가 이제 우리 쪽에서 열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최하는 측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돼 버렸는데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동안 반목과 대결로 이어져 왔던 남북 관계를 화해와 또 뭔가 화합의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회담장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류, 벽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까지 모든 의미를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음식도 우리만의 음식이 아니라 북한에서 온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음식에서도 어떤 화합의 그런 계기를 삼는 아마 북한 음식 여러 가지 유명한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옥류관 냉면이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고 북한 주민들이 즐겨 먹는 보편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북측이 수용을 해서 북측 지역인 판문점 통일각에 아마 이제 그 요리사와 그리고 그 관련 장비가 이제 와서 거기서 직접 뽑는다고 그래요. 네, 제명기가 직접 예, 제명기가 와가지고 바로 이제 뽑는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하니까 한번 그 냉면 먹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영상에 저희가 예. 냉면을 좀 찍어드렸는데 아마 점심 때 냉면 드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의장대 사열도 좀 관심이 많았는데 사열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의장대 사열과 관련해서 많은 좀 보수적인 분들은 예. 그래도 군사적 대치 관계에서 우리의 적의 순회인데 사열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은 평화를 위해서 가는 길이고 또한 2000년과 2007년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예. 그쪽에서도 이렇게 사열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 상호주의 원칙에서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도 이제 그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 북한기 인공기 예. 개양이라든가 국가는 연주하지 않는 그리고 또 예포도 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좀 참으시고 또 이런 것을 갖다가 또 발전시켜서 무언가 평화를 정말로 이번 기회에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국군의 사열을 받는 첫 번째 북한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예, 그렇게 되는 셈이죠. 이제 신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 정서로서는 잘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고 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이냐. 또 이제 북한에 그동안 도발이 많았잖아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뭐 6.25 전쟁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고 그렇게 희생된 분들이 많은데 네. 과연 그런 북측 지도자에게 우리 국군의 사열을 보여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진 분들이 아마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감정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냉정하게 남과 북이 적대 관계를 뭔가 정리하고 화합과 이제 평화와 통일로 가자고 하는 그런 회담이고 역시 이런 회담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992년에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고 그 근본 이 정신은 이미 72년도에 7.4 공동 성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네. 그래서 우리의 통일 정책도 1단계가 화해 협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력을 실천으로 옮겨주고 있는 그 첫 단계에서 그래도 적어도 실체로 있는 북한의 지도자가 우리 쪽으로 와서 회담을 하니까 예. 아마도 우리 군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과연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걸 했겠지만 감정적으로는 허락하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보면 이건 상호주의 원칙, 상호 체제 인정 존중의 원칙.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도 과거에 미-소 간에 미-중 간의 적대 관계가 유지될 때 상호 정상이 상대 측을 방문하면 예. 그 열병 의식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관례들을 염두에 둔 아마 그런 조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관례의 반복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정말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을 해서 네. 이 남북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북한이 그렇게 바라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북한 경제 발전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득을 해서 그런 실천적 조치로 이어지는 그런 회담이 되면 사실은 그 의장 행사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상회담이라는 걸 하면 보통 이쪽 사각형 테이블에서 악수하는 이런 사진을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좀 타원형, 원형 테이블도 굉장히 좀 주목을 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기획을 잘한 것 같습니다. 사진들을 기억해 보시면 1차 정상회담이나 2차 정상회담 보면 예. 사각 테이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개최하면서 원형으로 해서 약간 더 화합하는 분위기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 테이블도 정상 간의 폭은 2018mm 예. 해서 올해를 상징하고 의자에도 한반도 문양이 들어가 있고 그 테이블 탁자도 양측에 다리가 있으면서 하나로 묶여서 탁자를 이렇게 받치는 예. 그러한 아무튼 화합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기운이 정상들에게 잘 전달돼서 좋은 합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정말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원래는 한라산 그림이었는데 금강산 그림으로 바꿨다고 하거든요. 네. 또 의미를 짚어주시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음식도 그렇고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도 그렇고 사실 금강산은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협력을 한 대표적인 사례지요. 그러니까 금강산 이제 관광이 처음에는 해로 관광이 됐고 네.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육로 관광이 실현됐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우리 관광객이 사망하면서 중단이 됐죠. 네.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중단된 지가.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리에게 요구해 왔고 또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강산은 뭐 그런 걸 떠나서 또 우리 한반도의 명산 중에 명산이고 예. 아름다운 막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역시 손님을 맞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좋아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런 의자, 테이블, 또 음식 아마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세한 준비들이 가장 중요한 의제와 합의에 담겨져서 네.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과거와 같은 그 관행을 다시 반복한다면 사실은 그 빛이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24시간 정도 뒤면 아마도 11시에 세부 일정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정도면 회담장에 앉아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배석자가 우리 측은 지금 공개가 됐는데 북측에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누가 좀 배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우리 측에는 뭐 임종석 실장 예. 그리고 뭐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통일 외교 국방부 장관이 배석합니다. 북측에도 유사하게 꾸려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김영철 통전부장, 리선건 조평동 위원장, 그리고 박영식 인민무력상,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등 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 할 것이고 뭐 김창선 서기국 국무위원회 부장은 사실 임종석 실장의 격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화사면에도 김여정이 네.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지만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아무튼 누가 오든 결국에 북측 스타일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약간 세세한 부분이 필요하면 어느 분에게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도를 김정은 위원장이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런 확대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독 정상회담이고 단독 정상회담에는 보통 1명 정도 배석했다고 하니까 그때 조금 더 깊숙한 이야기들이 논의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 두 정상 간의 케미는 좀 어떨까요? 잘 맞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서로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우선 나이로 봐서도 3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아들과 아버지 뻘이죠. 그렇죠. 나이로만 보면. 예, 나이로만 보면 나이가 차이가 나고 또 성장 배경이나 그동안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뭐 하나하나 다 사실 다르거든요. 예. 스타일도 다르죠. 문재인 대통령은 꼼꼼하시고 아주 우직하게 자기의 예.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잘 듣고 또 설득하고 이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은은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뭐 통 크게 뭐 과감하게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말이 있죠. 극과 극은 통한다. 아마 그런 것들이 통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 것이고 네. 특히 이번 회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북측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에서 직접 2018년을 남북 관계를 사변적인 해로 만들자, 네. 변화를 시키자라고 한 것이 그것이 그냥 과거와 같이 말로만 한 그런 서비스냐, 다시 말하면 위장 평화 공세냐, 아니면 정말 북한이 처한 어려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나온 것이냐 예.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의 변화에 기초해서 나왔다면 아마 케미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본인이 베를린에 가서 이렇게 발표했던 네. 베를린 구상, 한반도 또 신경제 지도 뭐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신전략 노선,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노선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6년 전이군요. 2002년에 약속했던 그 공약이 실현되려면 네.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될 수 있다면 그 케미는 100% 맞아질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은 두 사람의 케미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타일은 다릅니다. 예. 스타일은 다르지만 또 정상회담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배려하는 모습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존중하는 모습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할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예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때로는 자기의 존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도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준비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뭐 회담장 자체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공개적인 대화 속에서 자신들이 지켜갈 이익 부분은 강하게 주장을 또 할 것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알고 이미 예행 연습을 다 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해서 무언가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된 조치를 얻어내느냐, 예.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전인데 뭐 기대도 많고 설레는 마음도 많지만 이것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좀 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만큼은 우려를 좀 해주시라,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의 표어가 평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평화가 되려면 평화를 위협한 가장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입니다. 따라서 평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없어지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평화가 가능합니다. 네. 새로운 시작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정부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 김정은 위원장이 듣기 싫어도 네. 과거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듣기 싫은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사한 맥락인데 적어도 핵 문제만큼은 반드시 말씀하셔야 된다. 북한의 논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은 뭐냐? 이 핵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우리가 인정해주면은 남북 간의 핵에 관해서 논의할 공간이 축소됩니다. 예. 핵 문제는 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북한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할 수 있는 것이고 곧 우리의 위협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문제는 미국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 아니다. 우리 국민들도 너희들의 핵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무언가 진일보된 조치를 보여달라. 이 말씀을 꼭 관철하시길 기대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지금 질문이 늘어나는데 문재인 대통령 기분은 어떨까요? 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하루 전날. 예, 아마 제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뵀습니다. 하지만 자문단 회의에 가서 예. 뵙고 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 부담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나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7년에 준비위원장을 한번 했고 예. 그동안 정상회담을 늘 그려왔기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그런 준비가 돼 있다. 하니까 그 준비된 걸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잘 이렇게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임도 혹시- 기대 반 걱정 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뒤에는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 힘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